윤 대통령이 어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요. 9시 넘어서 시작해서 10시가 좀 넘어서까지 녹화로 중계되었습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길이로 한 것 같은데요. 몇 분들은 저한테 왜 커뮤니티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달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입장을 달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윤통이 자신의 계엄의 당위성과 또 한국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박은 종북 세력의 척결의 필요성, 그리고 북한이 야당과 종북 세력과의 연루된 부분, 야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국방 예산들을 쪽집게로 집어내다시피 해서 삭감한 것, 이런 것들을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의 집요한 탄핵과 또 예산 삭감, 그리고 다수 야당의 입법 독재,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요하게 조중동부터 이 모든 언론들이 요구해온, 또 야당도 요구해온 성복, 사과, 통합,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사과와 일부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야당이나 언론이 이야기해온 사과나 책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문제였고, 그래서 야당에 의한 국정마비가 계엄의 사유였고, 계엄은 경고용이었고, 그것이 내란이라면서 위헌이라면서 여기까지 온 부분은 잘못된 거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 경찰, 검찰 등의 자신에 대한 사법적 압박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까지는 뭐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저는 어제 업적은 말하지 않는 게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업적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할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게 무슨 현재 재판관들한테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제가 조금 유감스러웠던 부분은 탄핵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면서 현재 탄핵 심판 과정상의 불법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을 지켰다. 물론 헌재에서 결정하는 문제에 재판장들을 자극해서는 안 될 거라는 입장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헌재의 재판 과정이요, 탄핵 요건에 미달되는 부분, 또 헌재에서 저지르고 있는 위법성에 대한 불법 심판에 대한 지적, 또 중요 증거 증인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졸속 미진한 재판, 이런 문제들은 지적을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개헌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부가 생각하는 내각제 개헌은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다시 복귀하면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총리에게 내정은 다 맡기겠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 개헌을 해서 지금 무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두어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저 사람을 다시 복귀시켜주면 또 계엄을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자기가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고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 그리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윤석열 자신에 대한 현재 재판관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정당 국민의힘의 다수가 개헌을 원하고 있는 쪽에서 그들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국민의힘에 남겨놓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귀를 전제로 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헌 언급은 기본적으로 복귀를 전제로 말한 것이고, 개헌 세력에게 자신에 대해서 좀 잘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자신에 대한 이런 번개 같은 탄핵에 대해서 원인이라는 부분을 한 4줄 언급했는데요. 이것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탄핵된 것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조기에 대선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랬다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열거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탄핵의 핵심 사유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고작 4줄로 표현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재의 심사 행태와 이재명의 재판은 지금 지연되면서 이재명 의도대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 또 과거 이재명이 무죄를 받는 과정에서의 매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통이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좀 작게 하고요. 헌재에 대해서 일체 공격하지 않으며 이제 자신이 복귀를 통해서 살아나면 사고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개헌하겠다는 말로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득인가 실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득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끝에 이제 자신이 이 선법 재판에 대한 느낌에서 치밀한 심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서면으로 자기가 못다한 이야기는 제출을 했고, 재판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대통령이니까 차마 보안상 말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젠틀하고 또 맞는 이야기겠지만, 이 헌재의 지금 재판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재판, 그래서 헌재 안에서 논의도 다 민주당 이재명 쪽으로 흘러나갈 거고, 각 재판관들의 이 결론과 관련되는 의도도 밖으로 다 유출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통이 굳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느끼는 부분은, 거대 야당이 북한을 지령을 받은 간첩당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 등에게 지금 윤을 탄핵을 시켜서 빨리 쫓아내라 이야기를 민주당이 똑같이 했다, 이걸 지적하겠죠.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로 줄줄이 탄핵하고 또 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은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맡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열거하면서 자세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정선거는 원론만 언급이 되었고,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중국인 99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최종 진술에서도 없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이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대통령의 지금 최후 진술에 대해서 곧바로 커뮤니티에 제 평을 올리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중들 한 60-70%는 무난한 최후 진술이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한 30-40%는 그게 뭐냐, 왜 개헌까지 언급했냐, 그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할 거고, 또 헌재에 대해서 너무 고분고분하게 날 좀 선처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이 통하겠느냐, 이런 불만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윤통이요, 왜 이 지속되는 29건의 탄핵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이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빨리 하지 않았느냐. 그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대신 직대의 권한쟁의 심판을 왜 빨리 하지 않고 2달이나 끌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부끄럽게 만들어야, 헌재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다가 난리가 날 것 같아. 옛날에 박근혜 때는 거의 뭐 8대2 정도로 저들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55대 45 미만으로 서로 찬반 의견이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8대 0으로 때리늘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근데 보수층의 지지가, 보수층의 윤통 탄핵에 대한 반대가 워낙 거세어지고 조직화되면서 40% 중반대까지 이게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48%까지 나오고 하니까 좀 헌재가 당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서둘러서 판결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엉터리 판결을 했을 때 나중에 골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엉터리 담합 판결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심판이 내려질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기록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다. 또 자신의 불법적 지금 탄핵 진행에 대해서 헌재법 32조에 있는 수사 중 사건 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어긴 것, 또 헌재법 40조에 형사소송법 규칙을 준용하는데 기일 지정 등에서 변호사의 의견을 갖다가 듣지 않은 것, 또 헌재법 51조에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탄핵이 중단된다라는 것을 지키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윤통을 따르는, 지금 윤통을 지지하는 애국 시민들의 분노가 더 끌어오를 것이고, 그래서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노가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윤통이 어제 최후 진술을 했고 또 언론이나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말들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또 더 나아가서 계엄의 원인, 이런 부분들 종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야당이 밀어붙인 부분이 국정 마비를 가져왔다라는 설명은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중동의 지금 윤통의 최후 진술에 대한 평가는요. 조선은 지금까지의 헌재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대통령 탄핵 심리만 서두르면서 법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헌재는 정파의 압박에 휘둘리거나 자신의 정치 성향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가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가 기준일 것이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장관에 대한 탄핵 결과도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승복이다라고 하면서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 민주당이 어쨌든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언론 중에서 좀 나아요. 동안은 윤 계엄 선포, 사과, 승복 언급도 없었다. 자,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국회 측은 헌정 짓밟아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통 쪽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사설을 썼고요. 중앙은 최후 진술까지 통합 외면한 윤통 실망스럽다.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탄핵 인용 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직무 복귀 시 개헌 추진 밝혔으나 현실성의 의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하자면 윤통이 야권이나 언론이 요구하는 승복 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부분은 잘한 것이다. 또 탄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친북과의 연계성을 언급한 것은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윤통이 헌재의 지금 심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은 부분은 그건 좀 유감이다. 그리고 개헌을 언급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했던 성과를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통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지금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보고요. 다소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싸워온 투쟁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 윤통만을 위해서 하는 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통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